이게 나연 브릿지인데 설비 덕트예요. 이게 600년 된 나무가 하나 있었고, 이 나무가 상당히 이 골프장에서는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사각형 건물이어가지고 유리 박스가 나무가 성장하는데 이게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무가 이렇게 600년 정도 되면은 사실 영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불편해한다 라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오너께서 이제 다시 부시고 다시 하자. 그래서 이 형태가 나무의 형태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이 프레임 덕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구조 덕트자, 이제 더블 스킨으로 안쪽에서는 이제 벤틸레이션 덕트가 같이 두 개가 이중 덕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구조 덕트 SARA 서플라이 리턴 서큘레이션 시스템이고, 그래서 지하를 파서 이 아래 이제 기계 머신 시스템에다가 옆에 측면으로 해갖고 이렇게 덕트를 돌려서 공기를 넣고 빼고 하는 시스템들을 만든 거죠. 저게 여기 이제 요 모델. 예, 요 모델입니다. 예. 네, 그 모델을 이렇게. 예, 요 모델이 이제 메인 구조가 예. 까지 하고 이게 그 서버 스트럭처를 다 잡아주는. 그렇죠. 그래서 요 빨간 색깔이 공조 덕트, 이 흰 색깔이 구조 덕트, 구조 프레임. 그래서 이게 이중 프레임이고, 이제 온도차에서 결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 온도에 결로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에어컨 찬 바람도 나오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 흰 색깔이 그 단열재예요. 단열재 넣어가지고 이 결로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전이 됐던 거는 요 구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거 두께를 굉장히 늘리고 싶어 하죠. 기둥 프레임을. 이 풍화종 때문에 제주도 바람이 굉장히 세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안에서 바라보는, 앞쪽에서 바라보는 프로포션에서 기둥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덕트의 풍량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덕트 풍량이 너무 세면 이게 소리가 나요. 윙하고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덕트 구멍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또 너무 많이 만들면 이게 유속이 안 나오는 거고. 이걸 과학적으로 어쨌든 풍량 계산을 완벽하게 해서 이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유리가 이게 원밴딩, 그러니까 한 면 평판 유리도 있는데 이런 구간은 전부 다 더블 밴딩이에요.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구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중 곡면 접합 로이 복층 유리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접합의 복층까지 가는 게 이중 곡면에 가는 거는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장이 그 셴전에 있는 그 중국 공장인데, 얘네들이 만든 게 OMA라든지 MVRDB, 그 루이비통, 프랭케리, 얘네들의 기술력이 엄청나더라고요. 한국에 공장을 써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특수 유리를 제작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마켓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데서 만들어야 되는. 안 돼요. 생산이 안 돼요. 기술력이 일단 없어요. 네모난 것만 만들지 뭐. 네. 일단 기술력이 없으니까 이제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중국 갔다 오는 게 훨씬 싼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요 프레임은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외부에 있는 요 부분은 전부 다 중국에서 제작해 와야 되고, 그래서 오차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쉽지 않았던 프로젝트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나무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또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자라는 게 이 겉에 있는 UAP에서 1m 이상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가겠네. 그렇죠. 그걸 이제 이 나무의 수령을 계산을 해요. 1년에 얼마씩 자라고 또 얼마만큼 전지를 하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1m 정도로 이렇게 셋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이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밑에 이제 조경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존에 있던 제주도의 그 어떻게 보면 로컬 그대로 살리면서 그냥 유리박스 하나 딱 올라가는 느낌? 뭐 그렇게 하려고 했죠. 이쪽에 와서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나름 이제 저희 회사에 약간 적재성이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아모레퍼시픽에서 전시했어요. 네.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그 작가들 초청해가지고 도산공원에서 전시한 건데, 이제 이게 주제가 선녀와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선녀를 훔쳐보는 나무꾼이
숨어 있는 바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바위는 이렇게 물성이 이렇게 반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의 의미에서 바위는 이 물성을 완전히 반사시키는 개념인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꼭 바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단단한 뭐 투과되지 않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 자기를 반사시킴으로써 자기가 사라지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도상공원 딱 가운데 놓으면 얘가 완전히 다 주변을 다 반사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안 보여. 라인만 딱 보이네. 라인만 보여요. 진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기하학적인 점들은 투시점을 상징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볼 때 이렇게 소점, 투시점, 그리고 그 소점들을 잘라가지고 만드는 기하학들을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한 거죠. 사실 우리가 요걸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영감을 받아서 과천에 그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그냥 하나 탁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연계가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조그마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디드 때 있을 때 보니까 자하디드 사무소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런 테이블, 가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일단 이렇게 소형 목업 테스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짜 건물 만드는 거니까 딱 그 연계가 되더라고요. 이거 와이어로 연결된 듯한 느낌 있죠. 예. 약간 이제 곡면 형태죠. 이게 사실은 2차원이 아니라 이런 엣지들 그죠? 예, 이게 3차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진 거죠. 그것들을 이제 3차원적인 라인을 2차원적인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텐션이 있는 저런 와이어 같은 느낌들이 여기에 살아 있는 거죠, 사실. 응용이 된 거고 또 이제 그거를 약간 동양의 처마, 우리나라의 처마의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이런 곡면들이 전부 다 이제 태양의 일조를 그럼요. 예, 계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패시브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순간 나고 돌도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프레임의 각도나 비례감이 전부 다 일조, 그러니까 태양의 하지라든지 동지 이때 그 일조 각도에 의해서 전부 다 나오는 형태죠. 2층은 위쪽이 튀어나오고 2층은 그렇죠. 예. 여기 아래쪽은 주방이 튀어나온 거고 위쪽은 서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공간이죠. 공간이니까. 예, 그래서 이 주방 앞쪽에서는 이게 튀어나와서 이 앞쪽이 이렇게 주방에서 문 열고 나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고 저쪽은 서재니까 일하시면서 나와가지고 저쪽을 테라스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딱 두 가지의 로직만 갖고 푼 프로젝트예요. 네, 이거 뭐 최근에 완공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네, 주차장 프로젝트. 이거 제가 본것 같다. 울산에 딱 보여. 여기 그지. 근데 뭐 주차장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헤르마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주차장을 몇 년에 하나씩은 해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주차장이 30% 정도는 근생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가 수익에서 다니는 거. 아니요 수익이야겠어요. 네. 근데 30%가 주차장이면 이게 30%가 근생이면 나머지가 70%가 주차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배분을 어떻게 했냐면 지하 주차장, 근생, 주차장, 근생. 이게 샌드위치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고도 제한에 이 주차 시설을 위로 올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차로 10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지상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옥상층에 예식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식장이고 컨벤션 예식장이죠. 그래서 옥상층을 특화시키고 층고도 높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 위쪽 부분의 주차장은 바로 이 예식장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래쪽 근생을 위해서 주차를 여기까지 하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 근생은 결국은 아래 주차장에서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주차장과 근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쪽 진출입은 뒤쪽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장 위쪽 부분 상단 부분은 주차장하고 근생이 있잖아요. 예식장이. 그러면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바로 여기 올라가겠어요. 4층까지 한 번에. 그래서
거의 주차가 10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동시에 1000대가 한 번에 빠지더라도 문제 안 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게 꽤 특징이에요. 그래도 평면에서 보면 이 도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 길처럼. 길처럼 해서 여기 이제 레벨 자체가 이제 레벨이 다른데 외부에서 보행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또 뒤쪽으로 진입되고 이런 이 도시적인 시퀀스에서 보면 저축물은 그렇게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면 보시면 단면에서 보면 주차장, 근생, 주차장, 근생 이렇게 샌드위치 방식으로 돼 있죠. 프로젝트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한 17,000평 정도 상당히 크죠. 근데 스케일이 크고 또 뭐랄까 이러니까 공사비 컨트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좀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감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시상에서 보는 비례감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층부 4층을 이제 근생이 가니까 유리로 근생 투과성을 좀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 유리가 되면은 이 아래쪽 프로포션이 너무 커요. 근데 이 루버가 아래까지 내려오면 이게 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한번 끊어가지고 이 돌로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고 다시 여기서 프로포션을 또 나눠서 이쪽 프로포션은 또 너무 수평성이 강하면 안 되니까 수직적인 루버 패턴을 만든 거예요. 공장에 생산해 와서 바로 현장에서만 붙이게끔. 그래서 각도만 살짝 틀어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멀리서 보면은 마치 스타코처럼 보여요. 이 매지가 거의 안 보이게끔 무매지로 해가지고 이 칼라 강판이에요. 이제 포스코에서 생산된 칼라 강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볼륨을 최대한 이렇게 잘 노출되게끔. 그래서 KTX 지나가다 보면 이쪽 볼륨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저기 뭔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식장이죠. 예식장. 보냈어요. 네. 주차장을 저는 되게 관심 있게 좀 하는 게 새롭게 해석하는 걸 해보고요. 기존에 있던 거 반복 안 하고 주차장도 여러 개를 지금 했는데 루버 타입도 해보고, 헤르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완전 다른 해석이고 섞여지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이제 새로운 유형을 하나씩 만들고 싶습니다.